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 시작은 아마도 이 남자와 이 여자 때문일 겁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답답하고 또 욕도 나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방송 말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출범했다고 하는 토서증권이라고 있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 회사가 토서증권으로 새로 출발했는데요. 지난달에 출범한 토서증권이 증권 거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받았죠. 신청을 받았죠. 2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그런데 그 가운데 70%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한번 보겠습니다. 토서증권 연령대별 계좌 수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20대가 34%, 30대가 36%이네요. 40대, 50대도 있지만 20대, 30대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20대, 30대가 토서증권 주식을 하겠노라고 계좌를 만든 전체 계좌 수는 총 계좌의 약 70%입니다. 엄청나죠? 열의 7은 20대, 30대가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020년 지난해 주식 신규 계좌 모든 증권사 통틀어서 연령대별 증가수, 그러니까 각 연령대에서 지난해 주식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계좌를 개설한 증가수 연령대별 보면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20대, 30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30대가 제일 많네요. 74만 명. 또 20대가 그 다음입니다. 68만 명. 자,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지난해 주식 신규 계좌를 만든 숫자도 각 연령대에서 단연 탑이다라는 거죠. 자, 연령대별 주식 투자 증가 비율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지난해 2000년도에 주식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했나라는 거죠. 주식 투자 비중을 누가 더 많이 늘렸냐.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30대가 무려 38.8, 20대가 39.2, 즉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했다. 2019년보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20대, 30대의 주식 투자 비중이 엄청 높아졌는데 만약 주식이 크게 하락하거나 또 심지어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면 20대, 30대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입니다. 1월, 3월,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자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올 1분기에. 그 가운데 70% 가까이는 또 누굴까요? 조금 짐작되시죠?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 코인 거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올해 1분기에 511만 정도 투자자가 폭증했죠. 지난해 2000년도에는 투자자 수가 120만 명인데 올해 1월 달에서 3월 1, 4분기에는 무려 511만으로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무려 5배 가까이 치솟아 올랐죠. 그렇다면 511만 명 가운데 세대별 비중 보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20대가 32.7, 30대가 30.8, 또 20대 이하가 1.5%, 전체적으로 2030, 20대, 30대가 올해 1분기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7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70% 가까이는 20대, 30대인데 그렇다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심지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돈보다 가상화폐 투자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가상화폐 이렇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해외 주식을 합하면 이것은 2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식 투자. 그런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돈은 무려 24조 원이죠. 자, 어쨌든 주식보다 가상화폐 투자 규모도 많을 뿐더러 거래 횟수도 더 많습니다. 국내 및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횟수가 25.8회에 불과하다면 가상화폐는 무려 이것보다 5배가 많은 125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알고 있는 것처럼 24시간 계속 잠자지 않고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도 엄청 많아지겠고 또 계속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고 파는 데 대한 유혹도 많아지면서 거래 횟수도 많아지겠죠. 자, 최근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묻지마 광풍, 가상화폐 광풍이라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보면 묻지마 코인 광풍. 자, 희미하게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지금 제가 수직으로 올랐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수직으로 오른 다음에 또 그래도 계속 변동성이 있죠. 이게 최근 상장되었다고 하는 아로와나 토큰인데요. 30분 사이에 50원으로 시작한 것이 5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30분 사이에 1000배나 폭등했다. 바로 지금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30분 동안 1000배가 폭등했다는 아로와나 토큰입니다. 자, 이 아로와나 토큰이 어떤 토큰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분 사이에 1000배나 폭등했다고 하면 거의 미쳤다라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요즘 이제 또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 CEO죠. 테슬라 CEO가 장난삼아 몇 번 저지른 멘트, 즉 도지코인이라고 있었죠. 자, 이 그림에서 나오는 코인입니다. 이 장난삼아 도지코인을 만들었고 원래 개발자들이 또한 일론 머스크도 장난삼아 몇 번 트윗을 했는데 그 덕분에 도지코인은 170배 폭등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2월 달에 불과 0.003달러 원화로 3원 정도 하던 것이 2021년 4월 21일 장중에는요 575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하면 무려 170배가 폭등한 거죠. 도지코인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쓰레기 같은 장난감 같은 코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행하는 것도 제한이 없고요. 도지코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장난삼아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의 또 장난스러운 트윗 몇 번으로 인해서 170배나 폭등한 거죠. 어쨌든 이 가상화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질 가치를 측정하기 힘듭니다. 주식은 매출, 또 순이익 뭐 등등을 가지고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적정 가격 자체를 판단할 수가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얼마까지 오를지 또 심지어 돈 가치가 하나도 없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굉장히 변동폭이 크므로 일확천금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가상화폐에 우리가 보았지만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아들들이죠. 2030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상화폐가 지금 조금 위태로운 지경이죠. 이 가상화폐가 폭락, 또 큰 하락을 겪는다면 2030 우리들의 2030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과 가상화폐의 2030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 2030이 상당하게 건전하게 투자합니다. 그 종목들을 보면 이른바 우량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사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우량 코인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본질 가치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비트코인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등등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그렇지만 하루에도 1000만 원씩
가격 등락이 있기도 하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누가 자동차를 사겠으며 나한테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면 내일 1,000만 원이 오를 수도 있는데 더 이 돈으로 밥을 사 먹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이처럼 변동폭이 큰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만약 가상화폐로 자동차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를 산다 하면 그것은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자, 어쨌든 2030에게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가상화폐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2030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요? 이 자료 한번 보시죠. 2030은 소득과 또 가처분 대비, 즉 본인들의 소득,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적겠죠. 40대, 50대에 비하면. 또한 가처분 소득, 즉 내가 받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비교하면 비트로 투자,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2030 최대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마이너스 통장 부채 잔액에 대한 그림인데, 마이너스 통장 부채 잔액이 30대의 비중이 보면 거의 40대, 50대와 거의 비등합니다. 맞먹죠. 자, 이 정도로 마이너스 통장 부채 잔액의 30대가 40대, 50대와 거의 비등한데, 문제는 이들의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 40대, 50대보다는 적죠. 40대, 50대보다도 돈도 적게 벌고 가처분 소득도 적은 2030이 빚으로 따지면 그들의 소득이나 가처분에 비교하면 빚을 내어서 투자하는 것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더 보면요, 30대 이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라 하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요, 200.3%에서 221.1%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200에서 221이니까 약 10% 정도 올랐지 않느냐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10% 오른 것은 이 LTI 비율에서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의 상승, 급등은 모든 연령대에서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다, 가장 크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것은 소득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일까 보면, 기존의 36.1%에서 35.6%로 약간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미미해 보이지만 평균치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각각의 사정을 보면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쨌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는 가계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무려 66조 원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66조 원씩이나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보셨지만 2030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이 엄청나게 주식, 엄청나게 가상화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로 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연령이 바로 203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시작할 때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답답하고 심지어 욕까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2030이 주식이나 심지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즉 금융 투자에 뛰어든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금융 투자에 뛰어들었다라는 친구들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은퇴자산 축적, 그 다음에 결혼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2030이 금융 투자에 뛰어든 목적 가운데 당장의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 그들에게 시간적으로는 가장 임박한 이벤트일 수 있는데, 당장의 결혼이 아니라 은퇴자금, 또 그것보다는 내 집 마련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 2030에게 이 집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동시에 집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한꺼번에 돈을 왕창 버는 이런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형편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빠져드는 이 현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여러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욕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가상화폐 거품이 터지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가상화폐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거품이 터지면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상화폐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더 큽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돈이 몰려 있는 것이 가상화폐 시장인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거품이 터지면 자, 가상화폐가 최근 왜 많이 올랐습니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헤지펀드 등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했죠. 자,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뛰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가상화폐가 주식 월가에 많이 침투해 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터지면 월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고 또 주식보다 화폐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큰 타격을 입으면 주식시장에도 연쇄적인 반응이 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가상화폐 거품이 터진다면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악영향,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화폐 시장에 큰 폭락이 있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은 과거에 비하면 조금 연결고리가 많아졌지만 아직도 그 차이가 상당하고 또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라는 본질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본질 가치가 없는 화폐 시장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화폐 시장에 만약에 큰 혼란이 오면 금융시장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은 찻잔 속에 태풍이 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다만 화폐든 주식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것처럼 바로 이 남자 이 여자 자, 이 남자 이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20대 30대들을 뜻합니다. 20대 30대들이 최근 정치판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금융시장에도 사실상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변동성이 가장 큰 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화폐 시장이 잘못되면 그 영향이 금융시장에도 올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직격탄을 맞는 것은 결국 2030이 왜 금융투자를 한다고요?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런데 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이 큰 혼란이 초래되면 2030의 내 집 마련은커녕 인생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제발 화폐 투자 주변에 특히 다 큰 자녀들 화폐 투자를 꼭 말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주택 정책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욕이 나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각국 정부들이 이 화폐 시장의 문제점 때문에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보도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화폐 시장이 이처럼 결국은 투기판이 되겠다라는 생각 왜 진작에 못했을까요? 왜 1년 전, 2년 전, 2017년에 엄청난 또 비트코인의 혼란을 겪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되풀이되는 것,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마치 월가의 장난, 각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장난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가페 시장의 혼란은 금융시장의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다. 만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들지만 최대 피해자는 우리들의 다 큰 자녀 2030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욕 나오죠. 그래서 주변에 성인 자녀들 가페 투자 제발 말려주시고 또 정책 당국자들이 이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내 집 마련 쏙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정책 많이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2030, 즉 이 남자 이 여자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주식시장, 특히 가페 시장 정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어른들이 가페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은퇴 이후에 60대 이후가 특히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드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